안녕하세요. 조리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자기절제와 현명한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요. 어떤 건 지금 당장 손에 넣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되고, 어떤 건 조금만 기다리면 더 큰 보상을 줄 수 있는 것들이죠. 욕망은 분명 우리 삶의 원동력이지만, 때로는 이 욕망이 우리를 방황하게 하고 상처를 남기기도 해요.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 많은 선택과 자유를 갖게 되면서 오히려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그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요즘 20대, 30대에게 당뇨병과 비만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기사를 꽤 많이 접하는데 그와 무관하지 않아요. 저 역시 스트레스를 받으면 빠르게 이걸 해소해 줄 수 있는 단 음식을 찾거나 술로 풀곤 했는데 최근 뱃살도 좀 급격하게 찌는 게 보이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런 행동이 내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일까? 아마 이 고민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을 가져왔습니다. 서울대 의사과학자 최영진 교수님과 카이스트 뇌과학자 김대수 교수님이 함께 집필한 먹는 욕망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제가 얼마나 욕망에 이끌려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됐고, 또 자기절제와 식습관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뇌과학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욕망을 관리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기에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혹시 지금 절제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후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기 자신을 향한 비난과 자책의 빈도는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깨달음이 있었는데 잠시 읽어드리면, 금지와 절제는 갈망을 더 크게 만든다. 현대사회에 만연해 있는 쾌락적 음식과 뚱뚱한 몸매에 대한 비난과 자책은 갈망을 부추겨 오히려 해롭게 작용한다. 비난과 자책은 금지와 절제를 만들고, 이러한 금지와 절제 안에서 갈망은 점점 더 커진다. 절제와 폭주의 반복 속에서 이성과 본능은 점점 더 뒤틀어지고, 이성적으로 억누를수록 은밀하게 숨어있는 무의식 세계에서 갈망은 더욱 증폭된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솔직히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늘 결심했다가 실패로 돌아갔던 순간들을 곰곰이 떠올려 보니까 그 결심의 출발점이 대부분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거더라고요. 스스로에 대한 비난과 실망감 때문에 성공하려면 나를 더 채찍질해야 해 하고 다그치다 보니까 오히려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갈망이 더욱 커졌어요. 결국 이런 방식은 저를 번아웃으로 이끌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패턴을 반복하게 했고요. 또 최근에 뱃살이 계속 찌니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돼서 저는 스스로한테 좀 다짐을 했었어요. 이제 나는 초콜릿을 절대 먹지 않을 거야. 처음엔 어찌저찌 버텼는데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순간이 오니까 오히려 그 결심이 더 크게 떠올라서 초콜릿만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결국 당이 적은 저칼로리 제품을 골라 먹긴 했는데 먹고 나니까 다시 실망이 밀려왔고, 그 실망이 또다시 갈망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더 많이 먹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어요. 이처럼 나를 더 옥죄고 제한할수록 먹지 말아야 할 음식과 행동에 대한 욕구는 더 강해져요. 그리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굳어지면 쉽게 끊어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요. 그러니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스스로를 사랑해야 하는 게 뇌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가장 우선인 일이에요. 또 다른 내용을 읽어드리면, 나는 나의 이 모습 그대로 아름답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자기를 아끼는 마음을 되뇌어야 한다. 음식을 얼마나 더 먹고 덜 먹고에 따라서 당장이라도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면 음식에 집착하는 마음이 더 생기기 쉽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워져라. 괜찮다. 그렇다고 무절제로 폭주하면서 배가 지나치게 차오를 때까지 과식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너무 집착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먹고 적당히 먹었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그만 먹어야 한다. 이건 식습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끊고 싶은 어떤 행동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나의 부족한 부분까지 사랑하고 자책하지 않을 때 집착과 괴로움 없이 조금씩 놓아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내가 무언가 갈망하고 이루고 싶을 때는 자기 절제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하나의 목표에만 오롯이 집중해보는 전략이에요. 이 책에서 한 예시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이야기가 있는데 2017년 일론 머스크는 밀려드는 예약에 비해 실제 생산은 하루 3대뿐이었대요. 그래서 테슬라의 파산을 막고자 애플 CEO 팀 쿡에게 테슬라 인수를 10분의 1로 제안했는데 거절을 당했다 해요. 하지만 머스크는 되려 피하고 싶은 목표에 더욱 집중하는 면모를 보이면서 목표를 모델 3 대량 생산에만 맞춰 일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는 생산 능력을 한 주에 5,000대까지 끌어올리며 흥행에 성공했고 현재는 세계적인 부자 반열에 오르게 되었어요. 일론 머스크 사례 외에도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선명한 목표를 한 가지 정하고 전략을 쏟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또 재밌는 실험이 있었는데 뇌가 어떻게 실패를 감내하고 목표를 추구하는지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쥐가 절대로 사냥할 수 없는 슈퍼 귀뚜라미를 만들었는데 대부분의 쥐들은 이 귀뚜라미에게 접근하다 먹잇감이 말도 안 되는 능력으로 도망가니까 사냥을 그냥 포기했어요. 하지만 일부 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귀뚜라미를 추적했고 놀랍게도 반복되는 시도를 할 때마다 타깃과의 거리를 좁혀지며 결국에는 슈퍼 귀뚜라미 사냥에 성공했다는 연구 결과예요. 현재 성공한 모든 분들도 이런 실패를 통해 이 안에서 작은 성공을 맛보며 진화해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책에서 꼭 전하고 싶은 부분을 한 가지 더 읽어드리면 먹잇감을 따라갈 수 없다면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수개월간 먹을 것이 사라지고 신선한 물을 구하기도 힘드므로 고난을 버티되 최대한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버텨야 한다. 그렇다면 예측 불가한 사회를 대비해 우리는 어떤 예측을 해야 하는가? 의외로 세렝게티 치타가 취하는 전략인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유효하다. 나만의 사냥터를 가꾸고 준비하면 먹잇감이 때로 몰려드는 나의 시대가 도래한다. 한마디로 예측이 필요 없는 전략인 셈이다. 때를 지어 유행을 추종하는 시대에서 나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전략은 쉽지만 어려운 일이며 단순하지만 복잡한 전략이다. 뇌과학적으로도 한 가지 목표에 차분히 집중하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뇌는 점차 변화합니다. 그렇게 뇌가 진화하면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쾌락을 추구하는 본능 또한 자연스럽게 절제되며 우리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도파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왜 요새 현대인들이 도파민에 절여진 세대라고 말을 하잖아요. 저 역시도 의식하지 않으면 하루에 1시간은 기본으로 쇼츠를 계속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이런 도파민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사용을 하면 목표 달성과 자기 절제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해요. 책을 한번 읽어보자면 누군가 나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사회적 피드백 자체가 보상이 되어 도파민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칭찬을 들으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음식 섭취 조절을 계속하게 된다. 카카오톡으로 소통하며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서비스도 같은 원리다. 욕구에 이끌려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보상이 되어 도파민이 분비되고 하지 않음이 강화 학습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통제하기보다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스스로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조리의 14일 챌린지 후기를 제가 영상으로 만든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때 다 같이 서로의 루틴을 모니터링하고 잘한 부분을 함께 응원하고 하니까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는데 이게 도파민으로 인해 행동하게 된 좋은 결과였구나를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과정에서 세로토닌 수치도 올라가서 더 열심히 하게 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세로토닌이 올라가면 즉각적인 보상, 즉 쇼츠를 보며 즉각적으로 충족되는 종류의 도파민을 덜 선택하고 장기적인 보상을 선호하게 된다 해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도파민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인 거죠. 현대사회는 이런 세로토닌이 부족한 사회가 되면서 자기 절제가 더욱 되지 않는 길로 가게 돼요. 식습관 개선, 장기 계획 등 지속 가능한 건강한 행동 패턴을 만들고 싶다면 함께 서로를 모니터링하고 응원해 나가며 좋은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는 기분에 따라 먹는 식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목표와 성취를 향해 가는데 이 식욕이 엄청난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깊게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다양한 감정 때문에 폭식을 하는데 이걸 과도하게 절제하려면 할수록 위에서도 언급했듯 과도한 갈망으로 연결돼 버려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더 쌓이고 이걸 풀려고 결국 폭식으로 이어지고 이 모습을 자책하며 내부의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초래되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제시한 감정에 따른 식욕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잠시 읽어보자면 첫째는 자기 효능감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 역시 조리 영상을 자주 시청해 주셨던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이 자기 효능감을 지속적으로 제가 언급해 왔어요. 이건 제가 스스로 느꼈던 부분이어서 더 강조했는데 이 책에서도 언급되어서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끌어올려야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책에서 말하는 자기 효능감을 어떻게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에서 두 번째는 도움을 청하는 것이라 해요. 함께 함으로써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낙천적인 실천 방안을 서로 나누면서 넘어져도 서로 일으켜줄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 글을 읽으면서 조리 14일 챌린지가 얼마나 뇌과학적으로도 서로서로 도움이 되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다음 기수도 마련해 다들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마련해야겠다는 생각도 더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록인데 객관적인 정보들을 기록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에는 강력한 힘이 있대요. 기록을 하다 보면 실제를 직시할 수 있게 되고 이 기록 내용을 타인과 나누면서 자기 자신의 장점도 발견하고 자기 효능감을 저절로 높이기에도 아주 좋다 해요. 이 내용에 제 경험을 덧붙이자면 필사를 통해서도 차분히 글을 쓰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갖는 것도 꽤 큰 효과를 본 적이 있었어요. 현대를 살아가다 보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텀블벅에서 오픈하는 조리의 필사책도 이런 관점에서 제작을 하게 되었어요. 먹는 욕망 책을 읽으면서 조리 필사를 함께 하게 된다면 더욱 객관적으로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즐거운 일을 만드는 건데 우울한 생각에 빠져 우울한 일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정도로는 강력한 힘과 탄력이 생기지 않는다 해요. 즉 나쁜 일이 없어지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좋은 일이 얼마나 더 생길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실제로 성공 사건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례들이 모이면 자기 좌절에 빠져 우울한 생각들만 했던 날들은 점점 옅어져 갈 거예요. 의식적으로 조금 더 행복한 일을 일부러 찾아내는 것도 습관으로 만들다 보면 그게 곧 내 높은 자존감으로 자리 잡을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도구를 활용하기입니다. 요즘 현대에 들어서 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도구들이 참 많이 등장을 했어요. 내가 가진 문제들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 예를 들면 비만과 성공 두 가지 키워드를 들고 싶어요. 요즘 위고비, 싹센다 뭐 이런 게 열풍이잖아요. 단기간에 살을 빼줄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너도 나도 맞기 위해 줄을 서기도 했고요. 그리고 돈을 많이 단기간에 끌어올려주겠다 하는 마케팅도 요새 꽤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자신의 노하우를 통해 성공의 궤도를 걷게 해주겠다는 내용을 꽤나 자주 봐요. 하지만 그 도구들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빠르게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도 연결이 돼요. 위고비, 삭센다와 같은 GLP-1 약제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를 함께 언급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도구를 잘 활용하면 계속 높아져만 가는 비만 유병률이 감소하여 개인만이 아닌 사회를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이 된대요. 이 비만을 극복하게 되면 심뇌혈관 질환이나 다른 합병증 치료는 물론이고 술, 담배, 마약, 도박 등 다양한 중독 질환의 감소와 강박증 감소도 함께 동반된다는 보고가 있다 하더라고요. 이 내용이 저는 참 흥미로웠는데 비만이 단순히 살이 찌는 것 이상으로 자기 효능감이 저하가 되니 자기 절제나 건강한 자의식도 감소하여서 그게 좋지 않은 도파민 중독까지도 연결될 수 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히 비만뿐만 아니라 성공에 대한 집착도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그것들을 내게 맞게 또 과하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않는 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다면 지혜롭게 활용해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한다면 제가 목표한 바에 한 걸음 더 현명하게 다가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자기 절제를 하며 원하는 목표를 향해 가고 계신가요? 댓글로 자기 절제 또는 다이어트와 관련한 나만의 스토리를 남겨주세요. 조리가 교보문고와 함께 준비한 이벤트 추첨을 통해 총 8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 되었길 바래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